안녕하세요.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 차장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누구나 다 압니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무언가 재테크를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를 함에 있어 자신의 피땀 흘린 노동의 산물을 베팅을 함에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척도로 두고 계시는가요? 뉴스나 찌라시나 자신의 사견, 이런 것들, 즉 금리가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고, 뭐 국제수지, 경상수지,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 인하는 어떻게 되는가, 매번 FOMC 챙겨보며 나는 깨어있다 하는 분들도 손실을 보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보 분석을 토대로 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노하우가 아니라 누구나 다 알 법한 손 하나 까딱만 해도 유튜브로 검색으로, 블로그로 즐비하게 나오는, 이제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번복을 하죠. 파월의 말 한마디면 왔다 갔다 했었고, 예를 들어 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주춤하죠. 주춤했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 금리가 오르면은 저축을 하던 지난 관습들이, 이제 개미들은 저축이나 적금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것이 과거 이 정도 금리 때와는 현재는 차원이 다르죠. 금리가 높다, 저축을 한다, 이런 공식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쉬운 경제 논리들은, 공식들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고, 정보에 의존하는 투자법은 부동산이나 금리나 은행권의 발언도 매번 반복되고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 영리 추구하는 기업들은 더더욱이죠. 시장의 이 난이도가 정보화 시대다 보니 더욱더 똑똑해진 개미들이 많아져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자산시장의 절대 법칙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나 파월이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매번 새벽에 깨어 있으면서 뉴스를 챙겨보아도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뉘앙스 하나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세력은 자금으로 짓눌러 버립니다. 투자법도 투자법이지만 살면서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분명한 이 척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어디다가 둬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트는 여기에 있어서 거짓말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 차트를 속이는 건 불가능하고, 일단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 주관적인 뭐 정보, 의견, 이런 것이 절대 배제된 객관적인 사실로 하여금 가격, P뿐만 아니라 시간, T까지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제 척도며 제 해설입니다. 저는 평생 누리고 살 만큼까지만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로 돌아오게 된 것은, 누군가는 그럼 혼자 벌면 되지 하겠지만, 누군가는 알려주고 싶고 계몽시켜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저는 제 채널을 키워나아가 어느 증권사와도 비교되지 않는 제 랩을 만드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인간의 역사, 즉 이런 노하우들은 누군가는 알려주고 싶고 글로 남겨두고 싶고, 그런 본능에 의해서도 저는 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첫째는 당연히 돈을 벌고, 나아가 둘째, 셋째는 누군가에게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전파하고 싶고, 저로 시작을 하여 선순환이 되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함께 누리고자 돌아온 김유진이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이 일단 18일
지난 18일 날 실적 공시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몇 가지 나오죠. 역시나 넷이나 뭐 액토스, 뭐 이달비 등등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이런 발표 때 하다 보니 좋은 흐름으로 항상 갔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 세계 유일의 피아주사, 진펜트라, 뭐 셀트리온의 램시마 등등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IBD 즉 염증성 장 질환자의 자가 투여 가능이기 때문에 좀 더 매혹적인 건 분명합니다. 이제 한번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차트를 통해 좀 더 뜯어보도록 할까요? 차트 보시기에 앞서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심화적인 내용들이나 지표 설정이나 매매법 혹은 개개인의 포지션은 다 다르다 보니 개개인의 대응 같은 건 저희 구독자분들 커뮤니티가 따로 있으니 카톡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물어보시면 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은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되시며 비밀번호도 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편하게 나가시면 되십니다. 입장하신다면 비상식적인 행동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방인 만큼 저도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만큼 클린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9시부터 장 시작과 여러 찌라시나 뉴스들도 간단히 해석해드리니 아침 신문일 듯 읽어보시면 유용하실 겁니다. 그럼 차트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트에 대한 기준점부터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많은 인플루언서 그리고 심지어 증권사 직원들조차도 실물 차트로 차트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정을 해보면은 이거죠. 지금 딱 보시면은 시작점부터가 맞지 않음을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HTS 키시면은 그냥 보이시는 이런 차트거든요. 이 차트, 이것이 실물 차트입니다. 전 이 트레이딩 뷰를 주로 사용하는데 내용은 어차피 HTS도 똑같습니다. 실물 차트라 함은 이 보시면은 이 Y축의 가격 P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000, 2000, 3000, 4000 이 간격이 동일하죠. 시간 T, 이 X축은 당연히 동일하고요. 여기서부터 이 추세선을 그리는 것은 시작부터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이 평행 매물대는 동일합니다만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들이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번 볼게요. 실물은 이 1, 2, 3, 4 이 한 칸 한 칸이 동일한 길이. 근데 이 로그는 이 Y축이 나열되어 있는 일정한 길이가 수익률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실물은 뭐 예를 들어 1, 2, 3, 4 여기가 동일한 길이, 그리고 로그는 1, 2, 3, 4 이게 아니라 1, 2, 4, 8 이런 식으로 동일한 수익률의 길이 Y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즉 아예 다른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툴을 두는 이 로그를 차트를 봐야 되는가? 다들 아실 겁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인간만이 매매하는 뭐 이런 양들보다 컴퓨터, AI, 봇들이 API 찍고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시대죠. 이게 도래한 지가 꽤 오래됐죠. 즉, 이 프로그램들은 이 실물이 아니라 이 수익률에 따라, 물론 이 수평 매물대의 지지 저항은 강한 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매도하며 봇들이 돌아가는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수익률에 있습니다. 수익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널 혹은 추세선이라든지 어느 방향에서, 즉 이 모든 것을 이런 통칭 세력들이 언제 털고 나가고 세력도 아우르는 일반 매매자들까지 통칭 집단 지성의 방향성을 읽으려면 애초에 시작부터 이 로그 차트로 봐야 됩니다. 편하게 예시만 보셔도 추세선이 지금 이건 로그고요. 실물 켜볼게요. 아예 다를 수밖에 없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 찾는 거는 아예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선 셀트리온 보통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총이 이런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 그래프처럼 시간이 갈수록 상승량이 완연하게 더뎌집니다. 물론 어마어마한 상승이
지금 잠깐 실물 차트로 보게 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상승량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길게 보게 되면은 그렇단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중에 다룰 삼전 한번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나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럼 친숙하신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면 나선으로 뻗어나갑니다.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이렇고 또 그러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크게 이건 아주 큰 틀 월봉 혹은 주봉이고요. 피보나치 펜을 써보겠습니다. 써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런 지지 혹은 저항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피보나치의 단점은 뭐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만 이 현상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이 소파동, 중파동, 대파동, 이 파동입니다. 이 파동에 따라서 이러한 궤도에 대한 운동성의 방향을 유추를 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파동, 그 다음이 뭐 채널이나 혹은 뭐 이런 추세 혹은 뭐 패턴, 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되실 것 같으세요.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도지 캔들이라든지 뭐 캔들 모양 분석법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부터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게 뭐냐면 이 두 번째까지는 모르더라도 세 번째부터는 논리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죠. 바로 어느 정도의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으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부터는 채널을 위에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부터 채널 확장을 하고 4분할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셀트리온의 간단한 내비게이션 궤도입니다. 이 선들은 당연히 이 지지와 저항 모두가 되며 이 안에서의 운동성을 이 파동으로 보고 유추를 하는 겁니다. 보통 실전에서는 8분할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해가 쉽도록 일단 유튜브이기 때문에 4분할로만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매수, 매도점은 아주 간단하게 선 부근에서의 파동을 보고 하락 혹은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위로든 혹은 아래로든 최종 이 채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를 하러 오는 게 정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왔을 때 저항을 한번 느낀다든지 뭐 위로든 아래로든 이탈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대입을 해보면 과거로 돌아갔다고 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대입을 해보면은 최종 위 채널의 저항 부근을 언제쯤 만약에 간다 치더라도 유추가 가능하죠. 2016년 이 상반기부터로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지다 보니 그 다음 확장 채널까지 유추 정도는 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 뒤에 큰 폭으로 상승 시 이 부근에서 로그 차트여야만 이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매도를 공략할 수가 있죠. 만약 한번 볼게요. 이 부근에서 오버슈팅이 위로 났다 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테스트를 다시 하러 오게 됩니다. 하지만 파동 전목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월봉의 파동들인데요. 대파동, 투봉, 그리고 쓰리봉쯤 됐을 때가 에너지가 슬슬 고갈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모든 파동론자들이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만 있는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여기까지만 있었던 시점에 대해서 이 투봉, 쓰리봉에서 쓰리봉 때 숏에 바로 하락에 베팅하기는 이른 것이 이 과열권에서의 봉우리는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마다 중파동, 소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줄 때마다 아주 급격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예를 들어 하락권에서도 이 파동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이루면 이룰수록 더 캔들 가격은 깊은 진바닥을 보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는 이 외바닥보다 당연히 쌍바닥이 더 깊은 바닥을 볼 수는 있다 치더라도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외바닥 그 이상으로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파동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월봉 기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주봉, 일봉, 4시간 봉 뜯어보면은 그때그때 맞는 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안다는 전제하, 궤도를 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점으로 한번 접목을 해보면은요, 이때가 18년, 그리고 이때가 코로나 이슈로 하여금 캔들 패턴으로 봤을 때는 쌍봉을 만들어주고 긴 시간 동안 밀렸습니다. 지금 현재 에너지는 대파동 외바닥 수순이며, 그렇다면 언제 매도 시점을 정했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외봉대겠지만 당연히 이때는 난이도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 둘, 쓰리봉에서 이제 에너지를 고갈하고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과열권에서 쉽사리 숏까지 공매도까지 치기에는 초보자들에게 무척 어렵습니다. 파동은 이렇게 과열해서 에너지를 한껏 즐기다가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을, 캔들뿐만 아니라 파동도 마찬가지로 한번 바운스를 주게 됩니다. 그때는 오버슈팅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나와야 되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시로 무엇을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이해를 돕고자 비트코인 간단하게 주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바운스 때 여기입니다. 여기죠. 이해되셨죠?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와서 쌍봉까지 이렇게 끌어올려 줬었던 그게 뭐였냐? 이 바운스가 재료가 뭐였냐? 이게 함께 일어났던 게 바로 코로나 이슈였죠. 이렇듯 차트의 성질에 정보라든지 그 당시의 이슈가 엮이는 게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정리를 하면 캔들 패턴의 쌍봉 패턴과 파동론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더 튀어 올라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사인, 그리고 이 위치가 딱 어디였냐면은 하필 이 하나, 둘, 세 번째 채널의 최상단 라인입니다. 또한 이 피치펜 보이시죠? 피치펜의 가장 중요한 이 붉은 선 보이실까요? 이 선에 보면은 강한 이 지지였던 것들이 이탈하고 난 뒤에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랑이 진짜 이 붉은 선 여기입니다. 증오로 바뀌듯이 저항이 리테스트를 통해 한번 작용을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여러 방향성이 존재합니다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추론하는 직관성이 중요합니다. 다시 월봉으로 이 최종 하단 라인을 현재는 이탈을 한 뒤에 다시 채널 안으로 회귀를 하려 했지만 회귀하나 싶더니 지금 여 부분에는 월봉 꼬리만 내민 채 몸통이 그 위에서 하나 완벽하게 마감해 준 것이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 평행 매물대로 하여금 박스를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유의미한 또 하나의 확장 채널을 유출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지지와 저항이 눈에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월봉 박스권 새로운 채널 작도해드렸습니다. 장기 상승 채널로의 이 어서 빠른 요 라인이죠. 요 라인으로 다시 안으로 회귀를 해야 되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것이 이 확장된 채널의 박스권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멈춰놓고 잘 보세요. 이제 최근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까지 램시마 등등 잘 한번 회귀를 하나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널을 회귀를 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리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리테스트 없이 쭉 밀렸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기억하실 거예요. 헬스케어 합병 문제도 있었고 결정적으로 FOMC 금리 인하가 틀어졌었죠. 그럼 현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이렇게 4분할로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포지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 1, 2, 3, 4, 5 중에 뭐 4번이라고 쳤을 때 이 부분에 반등을 한번 보고 비중을 담는 것, 그리고 이미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3번 라인 부근에서 한번 매도, 그 뒤에 만약에 여기를 매도를 했는데 이 위에 올라타더라도
리테스트를 보고 재진입을 한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전체적으로 나의 평단가가 고점에 존재하더라도 결국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 하락을 전부 다 두들겨 맞지 않아도 됐겠지만 뭐 지나간 일이죠. 다시 자신의 이 평단가가 왔을 때는 본전에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승량들도 결국에는 프랙탈로 보게 되면 이러한 굴곡들을 하나하나 다 펴서 드시는 게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부디 트레이딩 하시기를 바라며 가장 중요한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월봉 가장 큰 흐름이죠. 이미 바닥은 지난 지 꽤 됐다라는 것이 몇 번의 그래도 매물대 확인과 파동의 이 매물대 확인과 파동의 이 쌍바닥까지는 그래도 만들어줬습니다. 물론 3바닥까지 간다 쳐서 만약에 이 박스권까지도 이탈한다 치더라도 그건 인생에 다시 없을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총이 거대하다는 전제 하입니다. 셀트리온처럼. 이건 주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올려줄 만한 에너지는 되지만 이건 계속해서 시간을 뒤로 끄는 파동이거든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승 채널의 최하단을 이탈을 하고 시간이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이 셀트리온 보통주는 이 박스권, 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이 박스권으로의 진입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당분간은 스윙보다는 이 새로운 확장된 채널들 안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향후 몇 년간 좀 아주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약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제약이 오히려 스윙 입장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 이 시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지속적인 꾸준한 저항을 이런 식으로 어센딩을 해주다가 돌파한 뒤에 정확하게 이 자리를 리테스트를 해줬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승량도 그냥 막 꾸준히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어떠한 이런 틀 내에서 과거의 어떠한 데이터도 쓸모없는 가격이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승 채널 4분할을 해주게 되면은 정확히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월봉 대파동도 마찬가지로 봉우리를 만들어 주다가 저점을 이탈을 하고 훅 꺼지게 되고 마지막 바운스 때 어디였죠? 여기입니다. 최고점을 찍어줬죠. 허나 당연히 최고점부터의 저항이 미리 있었고 꾸준히 하락을 하다가 결국 채널 최하단을 이렇게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까지 했었지만 보시면 이렇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리테스트하고 채널 회귀는 해주고 다시 리테스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밀리고 저항을 확인한 뒤에 내려오던 저항을 지지를 한번 받고 다시 한번 회귀를 해주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탈은 하고 한 번 더 밀렸지만 여기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를 리테스트를 기가 막히게 또 해주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귀해 주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2023년 이 10월 11일 요 정도 요 부근이 최후의 보루였을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베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주봉 파동 에너지 보세요. 바닥권과 더불어서 마지막 이 지지 라인, 즉 이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리스크는 짧게 리턴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까지만 본다 치더라도 말이죠. 한 종목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으로 한번 열어보면 회귀는 다시 한번 해주었지만 아직 여기를 확인하는 리테스트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부분을 리테스트를 하러 왔을 때 지켜주는 모습과 더불어 파동 모습도 바닥권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파동이 바닥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었죠. 이 시점의 타임. 만약 여기서 리테스트를 바로 해줬다면은 에너지를 모으러 감과 동시에 채널 이탈까지도 한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끌면서 바로 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락 에너지를 어느 정도 지금 상쇄를 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중수 정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보이면서 시간을 길게 끌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를 하셨을까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이 리테스트에 베팅을 하려다가는 이 자리만 기다리다가는 자리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수렴이 끝나게 되면은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이는 건 주린이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파동을 예측해보면은 일봉상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에너지 고점을 낮추면 낮출수록 아래로 여기로 이탈을 해서 이 라인을 리테스트를 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주봉 한번 보실까요? 주봉의 이 대파동과 중파동은 한 번 더 고개를 들게 되면은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소파동이 전고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파동의 운동성은 이렇게 예를 들어 고점을 낮추는 운동성일수록 하락에 가까우며 고점을 점점 더 높여주는 운동성일수록 상승에 가깝습니다. 다만 소파동이 직전 고점이 낮았던 위치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관찰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대파동 외바닥, 그리고 중파동 점점 저점을 올려주는 운동성, 소파동이 아예 이렇게 꼬꾸라져서 중파동이 저점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운동성을 이런 식으로 밀어버려서 여기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침범하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그래도 제약이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을 지금 당장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지만 더 진입할 때가 올 가능성이 일봉, 이 짧은 시간에서는 보이지만 좀 더 긴 시간에 주봉을 보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소파동 때문에 혼조세. 더 긴 시간에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스윙으로 웃으면서 들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이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보고 있는 포지션이라 한다면 이런 삼각 수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하방이든 상방이든 대응을 하고 리테스트 자리를 만약에 줬을 때는, 즉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어차피 여기서 리턴 값이 위로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밀리게 된다면 트레이딩을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4시간 봉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도 지금 보시면 여기를 낮추는 운동성을 했었지만 저점도 함께 이렇게 올려주는 식으로 일봉의, 아까 전에 이 4시간보다 더 큰 일봉의 하락 에너지를 상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시간 봉 보시면은 저점을 올려주며 고점도 어느 정도 높여주면서 여기서부터죠, 리턴 해주나 했는데 리테스트를 한번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결국 이 수렴이기 때문에 최장으로 본다면 그래도 얼마 남진 않았어요. 한 4월 12일, 11일 정도 부근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미끄러진다 치더라도 리테스트 자리, 그때의 이 파동을 4시간, 1시간 다 쪼개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꼭 이 파동 설정 동일하게 하셔서 여러 종목들을 보고 익히셔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증권사 어디 차장들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들고 있어라 이런 답을 하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갈 거다,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딱 이 기한과 더불어서 파동에 대한 이런 시나리오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 실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을 다뤄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부분은 저희 단체 커뮤니티 카톡방에서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침 9시에서 8시 정도가 저는 편합니다. 당연히 수익을 내시기 위해 이제 투자를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좀 뇌가 말랑말랑한 중학생분들이나 고등학생분들이 조금 편하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들어오셔서 뭐 뉴스나 뭐 대응법, 매매법, 교육이 결국에는 제가 하려는 포인트인 겁니다. 입장하신 김에 이거를 편하게 받으시겠지만 자제분들에게도 한번 말씀하셔서 여기 들어와서 아침 8시, 9시마다 올라오는 내용들 신문처럼 그냥 가볍게 읽어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릴 때 좀 배워놔야 누릴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이 당연 많아집니다. 저는 가끔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았었다면, 친절하게 재밌게 좀 알려주는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따로 있었다면 좀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조건 없는 것이 저희 단체 카톡방 이제 운영 방침이다 보니까 그런 만큼 부디 이 학생분들도 계시니 입조심 말조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 카톡방 커뮤니티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제가 직접 답변을 못할 수도 있다 보니 물리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들 기타 등등 많은 것들 그래서 저에게 뽑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금전적인 조건 없이 해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세력의 뒤통수를 다 같이 제대로 치고 시청자분들이 부디 이 하이먼 미스키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언론이나 뉴스 같은 이런 매체들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실 투자자, 진화한 투자자가 되시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 없이 노출성만 보고 유튜브를 오게 된 거니까 금전적인 얘기나 뭐 별도의 찌라시 계속 보내시면 바로 주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